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일 지구는 크고 작은 조각으로 덮여 있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독일 과학자 베게너는 이들 화석의 분포 지역을 비교하면서 대륙의 해안선에 주목을 한 거예요. 특히 베게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가 이동하면서 떨어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대륙이 붙어 있었으면 이 화석도 같은 지역에 있다가 두 대륙이 떨어져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대륙에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인데요. 이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남쪽,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인도 남쪽,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남쪽, 남극의 북쪽인데요. 현재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대부분 열대나 온대 지방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은 찬 기후 조건에서 살았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번성할 때는 이 여러 대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찬 기후 조건으로 비슷했다가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현재 위치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현재는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글로소프 테리스 식물이 찬 기후 조건에서 살고 있다가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 위치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소사우루스 화석이고요. 이것은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인데요. 이런 화석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생물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멀리 떨어진 대륙으로 이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들이 옛날에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다가 나중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분리된 것이다. 그래서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영상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떨어져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분포하는 지역 그리고 리스트로사우루스 화석이 분포하는 지역이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서 서식했던 이런 생물들이 나중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에는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화석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지 1번 판 구조론의 정리 과정이 나오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륙 이동설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과학자 베게너가 주장한 내용이 대륙이 이동하였다는 설을 주장을 했는 거잖아요. 베게너는 과거의 대륙이 한 덩어리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화석 분포를 아까 얘기했죠.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이걸로 봤을 때 대륙이 이동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증거 제시를 한 거고요.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빙하 흔적인데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 존재하는 빙하의 흔적과 빙하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다라는 증거예요. 우선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추운 극지방이나 높은 산 위는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눈이 쌓이게 되면
위쪽 눈의 무게에 의해서 아래쪽에 먼저 쌓인 눈이 눌려서 다져지겠죠. 이렇게 눌려서 다져지다가 보면 큰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 얼음 덩어리는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흐르게 되잖아요. 이런 얼음 덩어리를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빙하가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빙하 아래쪽에 같이 얼어붙어 있는 암석 조각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암석 조각이 기반한 표면에 긁힌 흔적을 남기겠죠. 이렇게 긁힌 자국으로 빙하가 이동한 방향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빙하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수백 미터 두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저속 촬영 기술을 이용해 캐나다 북부의 빙하에서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빙하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빙하의 출발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7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빙하는 움직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통해 빙하의 각각 다른 부분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붉은 표적들을 빙하를 가로질러서 일직선으로 설치합니다. 끝에 있는 노란 표지는 빙하에서 떨어진 지반 위에 설치합니다. (2년) 후에 표적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표적이 빙하를 따라 계곡 아래로 약 60m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남극 대륙은 현재 빙하가 덮여 있는 지역이고요. 나머지 대륙은 현재 열대나 온대 지방이니까 빙하는 녹아서 없지만 빙하가 이동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화살표 방향이 빙하가 이동한 흔적으로 알아낸 빙하의 이동 방향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륙을 한 덩어리로 맞춰보면 빙하의 분포와 빙하가 이렇게 이동한 방향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현재 적도 부근에 있는 이 대륙들이 남극 가까이에 있어서 추운 기후였고 그래서 빙하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현재의 빙하 흔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어서 빙하가 여기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이 떨어진 대륙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 중에서 두 번째, 멀리 떨어진 대륙에 존재하는 빙하의 흔적과 빙하의 이동 방향이 일치한다 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해안선 일치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마주보는 두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라는 것을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잖아요. 이 해안선 일치를 가지고 대륙이 붙어 있다가 이동을 한 거다 라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네 번째는 산맥일치인데요. 멀리 떨어진 두 대륙 간의 산맥이 연속적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 두 개 다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현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대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잘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두 대륙은 붙어 있었다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이 산맥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대륙이 붙어 있어서 산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에는 이 산맥들이 떨어진 대륙에서 분포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게너는 대륙에 이동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1912년에 대륙이동설을 발표를 한 거예요. 대륙이동설은 약 3억 년 전에 하나로 뭉쳐있던 이 대륙의 이름을 베게너가 판게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렇게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남반구에 빙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라는 학설이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게아였다가 대륙이 서서히 분리되면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륙 이동 모습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큰 대륙이 있었다. 여기 써있는 이름은 현재 대륙의 이름이죠.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라시아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분리되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 대륙의 분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륙 이동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된 거죠. 그래서 베게너는 이렇게 대륙이 이동이었다라고 하는 학설,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발표할 당시에는 대륙을 이동시킨 원동력은 근원원의 움직일 동의 힘력이니까 대륙을 움직이는 근원되어지는 힘, 이걸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을 이동시키는 그 원동력, 대륙을 이동시키는 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을 발표할 당시에는 인정받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929년에 영국 과학자 홈스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홈스가 주장하는 멘틀 대류설은 멘틀은 고체이지만 액체처럼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멘틀은 유동성 고체다. 흐르고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고체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고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여기가 지각이고 여기가 멘틀이고 여기가 외액인데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멘틀의 아래쪽은 뜨겁잖아요. 멘틀 아래쪽의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멘틀 물질이 식게 되고 그래서 이 멘틀 위쪽에 있는 이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크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는 거죠. 멘틀 대류 상승, 멘틀 대류 하강. 이런 식으로 멘틀에서 멘틀 위, 아래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멘틀 대류 방향을 따라서 멘틀 위에 떠있는 이 대륙도 같이 이동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한다는 학설인 거예요.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홈스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물이 있고요. 물은 멘틀을 비유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있는 나무도막 2개가 있죠. 나무도막은 멘틀 위에 떠있는 대륙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가열시키게 되면 물이 대류하게 되고 물의 대류 방향에 따라서 나무도막이 같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 멘틀 대류 방향과 같이
그 위에 떠있는 대륙이 이동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과학자들은 바다 밑바닥,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요. 이 해양 지각이 평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산맥과 같은 거대한 산맥이 해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러한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해요. 바다 해에 산 봉우리 령자거든요.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해령에서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잖아요.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어져요. 멘틀 물질은 원래 고체인데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면 위로 올라올수록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고체 상태인데 눌러주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겠죠. 그래서 상승한 멘틀 물질은 녹아서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되는데요. 이 마그마가 해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에 의해서 식어서 굳어지게 되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해양 지각은 양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저가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확장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호가 써 있잖아요. 처음에 해양지가 1번이 있었는데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해양지가 2번이 생기면서 기존의 해양지가 1번은 옆으로 밀려난 거죠. 그리고 또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해양지가 3번이 생기면서 기존의 해양지각이었던 2번, 1번은 양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저가 확장되어진다는 건데 이런 학설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이 해령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1960년대 과학자들이 해저 확장설을 주장을 했어요. 해저가 확장되어진다는 학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때 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는 바와 같이 해저가 확장이 된다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3번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해양 지각. 그 다음에 2번이고 1번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이렇게 밀려난 거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해 봤는데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요. 단위는 100만 년 전이에요. 0.7이면 7천만 년 전, 여기가 100만 6,500만 년 전, 여기는 200만 5천만 년 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걸 실제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저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 맞다.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해저가 확장이 되면 실제 지구 표면이 더 넓어질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해령에서 생성된 이 해양 지각이 이동을 한 다음에 해저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거든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지구 내부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이 지구 표면 자체는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고 해양 지각이 이동한 다음에 해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옛날 해양 지각이 멘틀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 자체가 넓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을 종합을 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을 한 거예요.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이렇게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마치 퍼즐 조각 판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판이 뭐냐면요. 판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고 아래쪽에 멘틀이 있는데요. 지각과 멘틀의 상부, 멘틀의 위쪽 부분, 여기를 포함해서 대략 100km의 두께가 되는 부분이 암석층이라는 거예요. 암석층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판이라고 부르고요. 판 아래쪽에 있는 이 멘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연약한 유동성 고체예요. 그러니까 연약권에 있는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떠 있는 이 암석권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하는데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고 밀도도 더 작아요. 그거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개의 큰 판이 있어요.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남극판 이렇게 7개의 큰 판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작은 판이 있는데 필리핀판, 카리브판, 코코스판, 나스카판, 아라비아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대륙을 포함해서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멘틀 대류라는 거죠. 그림처럼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떠 있는 판도 같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판은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요. 각각의 판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판들이 움직여요. 그때 특징을 보면 이렇게 각각의 판이 서로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고 이처럼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다양하게 판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이 움직임에 따라 이 판의 이 경계 부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활동 등의 지각 변동, 지각이 변동되어지는 일이 이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이론을 판 구조론, 판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어서 판 구조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는 판 구조론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이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나왔고 그 다음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이 나온 다음에 판 구조론으로 정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구의 역사에 따라서 대륙이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륙 분포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판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대륙의 분포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